자, 여러분, 오늘 이제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문어를 할 거고요. 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손질하는 법에 대해서 좀 배워야겠죠, 그죠? 그래서 문어는 다리를 세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개인데 지금 세 다리가 얘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혹은 퀄리티가 안 좋아지면서 좀 잘라진 것 같습니다. 총 2개를 활용할 건데요. 하나는 꽃게탕에 넣어도 되고, 하나는 초무침은 무조건 할 거고요. 오이를 활용해서 오이랑 문어랑 같이 무치는 거 한번 세척 작업을 하고, 그리고 하나는 숙회로 할 겁니다. 숙회도 오이 초무침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는 문어를 어떻게 손질하느냐를 아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자, 여기 또 다리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얘는 8개 다리가 잘 붙어 있네요. 보통 이런 두 종류 있잖아요. 다리가 많잖아. 그 꽃게도 마찬가지 다리가 많은데 그런 애들은 어때 하냐면 다리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품질성이, 상품성이 확 떨어집니다. 1차적으로 신선도가 의심을 받고, 우리도 어떤 사람이 있어. 근데 팔이 하나 떨어진 거야. 그 사람이 굉장히 건강 상태가 안 좋겠죠. 그런 것처럼 이 우리 해산물을 먹을 때는 뭐가 중요해? 신선도가 중요한데, 그 신선도로 가늠하는 게 일단 받는 검사를 합니다. 받는 검사는 뭐냐면 우리 육감을 활용하는 거예요.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눈으로 들여다보고 얘가 원상태로 돌아오는지 그런 것들도 지켜보고 하면서 문어 자체의 상태를 좀 지켜보는데, 그거 플러스 알파 얘가 외관적으로도 이상이 없는지. 외관적 이상이 없는 건 뭐겠어? 일단 두 종류에서는 다리가 잘 있느냐. 다리가 만약에 없어, 엄마가 정말 신선한 문어라고 사오셨는데 다리가 없는 거야. 그러면 혹시 그 상인이 신선한 게 아닌데 신선한 거라고 파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두 종류를 사면 다리가 다 있나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자, 오늘 싱크대 안에다가 제가 뭘 넣었어? 바로 문어를 넣었어. 싱크대를 거품으로 다 미리 손질했습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어떻게? 거품 내서 물로 한번 쫙 헹궈내서 싱크대 안을 세척을 먼저 했고요. 자, 이제 카메라에서 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각도 확인 한 번 더 하고, 자, 일단 물로 한번 세척했죠, 그죠? 그리고 요 머리를 잘라주는 게 중요해. 근데 머리를 잘라줄 때 여러분, 일단은 요 눈과 머리 요 사이 있죠? 여기를 한번 잘라주겠습니다. 눈이 있죠? 눈과 머리 사이를 한번 잘라줄게. 눈과 머리 사이를 한번 잘라줍시다. 칼이 잘 안 된다. 오케이. 머리통이 잘라져 나왔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머리통에 있는 내장들을 떼어낼 건데요. 한 번에 쑥 떼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뒤집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자. 일단 요거는 뭐라 했죠? 물총 쏘는 것. 뭐죠? 잎 같은 게 있죠. 그리고 그냥 요 상태에서 뒤집어서도 하는데, 자, 우리는 처음이니까 문어 내부 구조를 한번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제가 가위로 살짝 열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문어의 머리는 어떻게 되어 있나. 자, 문어가 이 내장이 나름 깨끗합니다. 나름 신선했나봐, 그죠? 다리는 떨어졌지만. 그리고 문어 열면 이렇게 여기 뭐죠? 멍울주머니, 그리고 각종 내장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어떻게? 이거 하나하나 다 손으로 하면 얘네들도 내장 기관은 각각 개별 분리되어 있잖아. 그래서 신선한 애들은 우리가 손으로 좀 뗀다고 해서 터져나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부주의하게 하거나 혹은 이제 신선도가 많이 떨어진 애들은 얘를 떼다 보면 자연스럽게 막 내장이 막 터져 나오고 막 그래. 그러면 일단 뭐 깨끗이 씻어내면 되지만 손질하기도 불편하고 아마 냄새도 지독하고 마지막 처리가 어렵겠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도 또 뭘 볼 수 있어? 얘가 얼마나 신선한가 또 볼 수 있다, 그죠? 자, 일단 내장은 먹나요, 안 먹나요? 일단 이거는 수령한 지 좀 됐어요.
그래서 생물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냥 생으로 먹을 수 없는 내장, 혹은 요리해서 먹을 수 없는 내장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해산물들을 받으면 손질했어요? 손질해 드릴까요? 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 뭐죠? 내장 제거해 드릴까요? 라가 보통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문어 머리 정도는 이제 껍질을 깔 수 있는데, 껍질 깔 때도 지난번에 오징어 할 때는 어떻게 했죠? 소금을 도마 위에다 배치해 놓고 소금으로 슬슬슬 까줬어. 근데 오늘은 문어가 어느 정도 좀 그 정도 소금 있으면 더 좋은데, 문어는 그냥 해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껍질이 훨씬 더 빤빤해요. 그리고 얘가 좀 신선하다. 그래서 찢어지거나 할 위험이 없고 훨씬 더 탕탕하기 때문에 껍질이, 그죠? 그냥 쭉 빼도 충분하다. 그럼 어떻게? 머리 손질 끝. 자, 머리 한번 헹궈주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똑같이 오징어처럼 여기 가운데 입이 있습니다. 저 입도 제거해 주고요. 여기 눈 있는 부분도 당연히 제거해 줘야죠. 자, 제거해 줄게요. 여기 칼 넣어봅시다. 칼이 근데 조금 뭐지? 날카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기 밑에 보면 이 세라믹 있잖아. 세라믹으로 갈아주면 어떻게 해요? 그릇 끝에 여기 검해진 거 보여? 검해진 것처럼 여기로 여기 쇠가 갈린 거거든? 뭐에? 세라믹, 사기에. 그래서 좀 날카로움이 살아나요. 이건 항상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임시로 이렇게 좀 하기도 하거든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이랑 다른가? 오케이. 처음이랑 다르네요. 쑥 쌓여 나가는 거죠? 처음에 약간 머리가 흘러나가는데. 자, 그러면 요거 눈은 여기 먹습니까? 뭐 우리가 뭐라고 하죠? 수율이란 개념이 있죠. 뭐죠? 식재료에서 구입하면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 그 개념을 최대하려면 요 눈도 빼가지고 요 주변 살도 먹겠지만, 굳이 그게 문어 살이 많아. 굳이. 그러면 버려줍시다. 눈은 아름답게 보내주자. 그리고 여기 보통은 요 다리가 그대로 있는 채로 숙회를 만들죠. 찢어 삶거나.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입을 빼주기. 그래서 입을 빼주면 입이 빠졌죠? 오케이. 자, 그리고 오징어 같은 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상황에서 빨판을 쭉 빼면 이 빨판이 떨어져 나왔어. 빨판에 있는 단단한 부분이. 그래서 빨판에 좀 식감이 안 좋은 부분을 제거할 수 있었죠. 그죠? 그런데 얘는 그런 게 따로 있진 않아요. 하지만 그러면 여기 세척 안 해줘도 되냐? 안 되죠. 이 사이사이 하나가 뭐야? 그냥 문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떤 뭐 식재료의 표면이라고 생각해봐. 여기저기 뭔가 많이 껴있을 수 있잖아. 뭐가? 여러가지 더러운 것들이. 그러니까 깨끗이 닦아야 되고요. 특히 문어를 닦을 때는 이 상황에서 이따가 소금으로 한번 뒤적뒤적 해가지고 닦아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로 한번 세척을 해주고 나서 따로 여기 보관해 놓고요. 제가 소금이랑 밀가루를 써서 좀 세척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걸 한꺼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어 한번 설명 없이 빨리 한번 제가 잡아볼게요. 짠짠짠. 얘는 조금 손도가 떨어진 것 같아. 하지만 얘는 어때? 다리가 10개는 다 붙어있어. 일단 여기 눈하고 다리 사이 자르게. 좀 좁아. 공간이. 잘랐고, 눈 사이 해서 눈 하나만 뺀 다음에 주변 살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식으로 눈 버릴게요. 그리고 여기 입을 뒤로 빼줘도 되고 앞으로 밀어가지고 빼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 입을 빼주는 것, 입을 제거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고, 입은 뭐 앞으로 밀어도 되고 뒤로 밀어도 된다. 자, 중요한 건 요렇게 여기 봤을 때 어떻게 요 입이 없어진 걸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다리는 일단 소금 세척하기 전에 1차적으로 물로 한번 깨끗하게 닦아내줘야겠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빤빤하게 잡아 당겨도, 물론 이제 문어의 살도 탱탱하겠지만 뭐죠? 껍질도 얘를 감싸고 있잖아. 우리 가죽이 감싸고 있다는 것, 그런 느낌으로 살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어느 정도 신선도만 유지되었다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빡빡하게
좀 빤빤하게. 제식기로 다룰 때는, 특히 해산물 다룰 때는 모처럼 다르죠. 아기 다루듯이 달아야 되는데, 약간 이 두 종류 세척할 때는 조금 가차 없이, 조금은 빡세게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권유 드립니다. 그래야지 보다 깨끗하게 닦인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머리 손질 해볼게. 머리. 자, 좁은 공간이라서 칼을 쓰기가 좀 부적합하니까 제가 가위를 쓰겠습니다. 어떻게? 요 입이 있는 부분 뭐죠? 요 뭐라고 하죠? 요거 물총 짝 문어 그 먹물을 쏘는 요쪽이 여기 쭉 해서 붙어 있어. 요쪽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이. 그래서 이 먹물이 터졌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옆에 측면을 잘라서 동그란 머리를 펼쳐서 열어주고, 그 다음에 그래도 비교적 얘도 깨끗해요. 이거 제주산 돌문어거든요. 그래서 나름 괜찮은 문어가, 신선도 있는 문어가 들어왔다. 근데 여기가 방금 전에 요 먹물이 나왔잖아. 이 먹물 주머니인데 하얘졌어. 이제 먹물이 더 생성이 안 돼가지고 쭉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먹물 주머니던가? 맞아. 둘 다. 여기 먹물 주머니거든. 요거. 예, 오묘하게 생겼죠. 근데 이게 아마도 죽어서 더 이상 이제 기능을 못하니까 먹물이 빠져나가고 이제 더 생성을 못해서 이 내장을 제거하고 요 깨끗한 머리만 쓰고요. 자, 깨끗한 머리에서 어때? 일단 껍질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붉은색 나오죠. 하지만 여기 봐봐. 껍질이 어때? 질겨. 그래서 제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거해 줍시다. 다리 쪽은 제거하기 어렵거든.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좀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좀 비싸게 코스를 먹어. 근데 문어를 딱 주셨는데 문어가 엄청 질긴 거야. 그러면 데이트하려고 딱 갔는데 막 남자친구 앞에서 막 삐죽삐죽 하면서 계속 막 우적우적 씹어먹기 싫잖아, 여자친구분들.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친구 앞에서 개걸스럽게 먹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껍질은 있어야지 요 문어 색이 또 나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칫솔로 엄청 비벼줍니다. 칫솔로 이 문어를 엄청 비벼요. 언제까지? 부드러울 때까지. 조금 뭐라 하죠?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고객분들이 어떻게 먹어 얘를 우아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자, 희한하죠? 우리는 문어를 쫄깃한 마음으로 쫄깃하게 멋지게 먹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좀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이렇게 먹으면 조금 우아함이 떨어진다 라는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손질도 해줍니다. 자, 그럼 일단 됐고, 자, 1차적으로 소금으로 한번 닦을게요. 소금으로 닦으면요, 소금이 소금 자체가 약간 세척 효과가 있죠, 그죠? 그리고 소독 효과, 그리고 굵은 소금을 일부러 넣었죠. 제가 여기 붓는 거 보셨죠? 굵은 소금으로 하면서 어떻게, 우리 소금으로 이빨 닦는다고 얘기를 하잖아. 소금으로 이빨 닦듯이 하면 어떻게 돼? 표면에 소금이 거친 입자가 요 빨판 사이사이에 비벼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안에를 세척해 줍니다. 뭐 하는 거죠? 물리적으로도 닦아주고 소금 자체에 어떻게 해요? 세척, 소독 효과도 있는 거죠. 그러면 좀 확실하게 물을 떨어뜨려 볼게. 아까 처음에 물로 얘 충분히 헹구내잖아. 그런데도 하고 나면 이렇게 좀 냄새도 훨씬 더 많이 나고, 세척이 됩니다. 자, 1차적으로 이렇게 하면 1차 세척이 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보통 요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해산물을 다루는 두 종류를 다루는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얘를 소금으로 한번 쭉 세척을 했고, 그 다음 뭘 한다? 혹시 집에 있다면 뭐도 넣어? 밀가루도 넣는다. 자, 밀가루는요, 밀가루가 어떻게 세척을 하죠, 교수님? 이라고 물어보면, 자, 밀가루가 어떤 느낌이 있냐면, 혹시 여러분 옛날에는 설거지 할 때 그 주방 세제가 없을 때 뭘로 했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쌀겨라든지 곡물의 겁질 이런 걸 좀 갖다가 가루 내가지고 그걸로 많이 닦았다 해요. 그래서 요즘에도 막 유기농, 친환경 이렇게 삶을 사는 분들은 정말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세척 작용을 하는 거냐면, 얘네가 그 그릇이 만약에 기름기를 머금고 있다. 보통은 이제 기름기가 제일 닦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얘네가 기름기를 흡수해서 가지고 가. 그래서 물로 헹궈주면 그 기름기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저분한 것들을 먹은 쌀겨라든지 곡물 껍질들이 뭐가 돼? 불순물을 가지고 씻겨 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남은 거는 깨끗한 그릇만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밀가루를 해주면, 밀가루가 처음에는 그냥 가루지만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물기가 닿게 되면 뭐죠? 서로 점성이 생겨서 붙죠. 그 붙을 때 이 문어 사이사이 혹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뭘 가져가? 뭘 가져가냐면 불순물들을 밀가루가 다 먹어주고 그 다음에 가져가 줍니다. 어디로? 저 하수구 아래 어딘가로.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겠죠. 밀가루 너무 많이 넣으면 하수구 막힐 수 있잖아. 얘가 그 안에서 엉겨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안에 살짝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빨판 하나하나를 다 칫솔로 닦을 수 없잖아. 그 파인다이닝처럼. 그죠? 그러니까 밀가루로 두 번째 세척을 해주면요, 확실하게 좀 아까보다 물이 맑지 않아? 그리고 문어가 가지고 있는 냄새도, 물론 신선한 애들은 좋은 냄새가 바다 냄새 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잡아서 유통되어 오는 과정에서 신선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어. 살아있는 애들도 살아있다고 신선한 게 아니다. 살아있는데 거의 반송장이야. 거의 뭐 죽음 직전에 머무르는 문어야. 그러면 걔는 신선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애들도 있으니까 중요한 건 신선도는 언제나 체크업을 하는 거다. 보다 생물도, 그리고 이제 손질된 어떤 식재료 형태로 1차 가공, 1차 손질된 애들을 받아온 상황에도. 알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문어 손질을 했습니다. 문어 세척 및 기본 손질을 한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문어를 숙회로 만들어 볼게요. 숙회 뭐죠? 물에 데쳐가지고 빼낸 거. 자, 그냥 해물탕에, 꽃게탕에 넣어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좀 맑게 하려면 아무래도 뭐죠? 한번 데쳐내고 그 다음에 맑은 물로 너무 문어 색이, 문어 향이 진하지 않도록 얘는 한번 따로 데쳐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합쳐줘도 돼요. 얘는 어떻게? 왜냐면 얘 오래 익히면 어떻게 돼? 질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해물탕에 보통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가위로 잘라 먹으라면 하죠. 가위주죠. 조금 그거 한데, 일단 탕에 넣으면 그런 식으로 하고, 숙회는 얘를 해가지고 자른 다음에 묻힐 수 있도록 하나하나 좀 작게 썰어서 한입 사이즈, 원바이 사이즈로 썰어가지고 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어 첫 번째 손질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일단 문어를 삶기 위한 물을 준비했고요. 자, 문어를 넣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어 넣고요. 자, 얘는
분 안 삶습니다. 일단 얘는 뭘 하기 위한 거냐면 1차적으로 그거죠. 숙회 하기 위한 거고요. 자, 이 물에는 뭘 넣냐면 저 맛술 같은 거 넣어도 되고요. 청주 넣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한라산이 있어서 넣었고요. 자, 한라산이 이거는 근데 좀 다른 게 30도씨로 뭐죠? 과실주용 소주. 그래서 과실주 같은 거 담을 때는 소주가 뭐랑 섞이는 거죠? 기타 당분, 기타 과즙하고 섞이잖아. 그러면 뭐라고 하죠? 그게 낮아지죠. 도수가.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먹는 보통 소주는 20도가 요즘엔 안 넘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는 21도, 23도 이랬어요, 소주가. 근데 요즘엔 아마 10도대? 그리고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데 도수가 그거랑 다르게 좀 높은 도수의 오늘 요거 소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맛술 같은 거 있거나 청주 있으면 청주 써도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문어의 잡내를 잡아주기 위하여 뭘 넣는다? 자, 주류 혹은 맛술이 뭐죠? 맛 나도록, 감칠맛 나도록 해주는 미림 같은 거, 그런 걸 좀 넣어가지고 얘 잡내를 잡아주는 걸 합니다. 자, 그럼 지금 보세요. 어느 정도 벌써 익었네. 다 빨개졌네. 자, 그럼 제가 빼보겠습니다. 집게 오케이. 자, 나왔죠? 뭐죠? 예쁘게 우리 어디 마트나 이런 데서 이렇게 숙회로 해가지고 냉동해서 파는 걸 많이 봤을 거예요. 자, 그 상태가 됩니다. 너무 많이 익힐 필요 없다. 그죠? 어때? 이미 충분히 다 익었다. 자, 그러니까 이 상태로 한번 익혀주는 걸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거 하나. 일단 남은 다리 하나 해도 되는데, 자, 문어 머리 있죠? 머리 2개 먼저 할게요. 슝. 자, 됐습니다. 자, 머리 됐고요. 자,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해요? 한번 익혔잖아.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잔열로 계속 익잖아.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 익힌 것보다 더 많이 익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찬물에 헹궈주는, 열을 식히는 과정을 하는 겁니다. 헹굼보다는 열을 식히는 과정을 한번 거친다. 뭘로? 찬물로.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익힐게요. 자, 물에 충분히 잠기도록 하여 익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통이 앞으로 가면 다리는 뒤로 오면 8개나 있으니까 좀 엉킬 수 있죠. 근데 아까 뒤집어 봤을 때 어땠어요?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문어의 요런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이 가운데를 넣어서 익혀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어려운 거 없다,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삶아준다. 얼마나 쪄도 되는데요. 그래도 약간 한 번 더 삶습니다. 쪄도 되는데 얘는 문어는 좀 안까지 좀 잘 익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냄새 같은 것도 좀 제거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삶았습니다. 자, 각자 취향에 따라서 익히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죠? 중요한 건 저는 약간 문어에 잡내 같은 게 좀 혹시 있을 수 있진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이렇게 문어를 삶았습니다. 자,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 거 보이나요? 자,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김이 나오지 않도록 찬물에 넣고 열기를 빼준다. 자, 알겠죠? 자, 일단 문어 익히는 방법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멈췄다가 다시 다음 주디에서 촬영 시작할게요. 자, 이제
문어는 준비했고, 자, 그 다음 오이인데요. 자, 오이는 만약에 백다다기 오이를 사면 전 백다다기 오이는 껍질은 따로 안 뺍니다. 근데 얘는 뭐죠? 그냥 뭐라 하죠? 큐컴버인데 어 잠시만 그게 뭐냐면, 자, 오이는 일단 요 있으면 요 밑에랑 위를 잘라주죠. 그리고 여기가 얘는 가시 오이, 그죠? 조금 백다다기 오이는 어떤 색이냐면 연두색이랑 녹색이 교차하면서 쓱 진해지는 느낌의 연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 색으로만 되어 있진 않은데, 이 가시 오이는 좀 진한 녹색으로 쭉 전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껍질이 제가 볼 때 좀 단단하다. 그래서 얘는 조금 저는 손질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약간 전체 다 안 해줘도 됩니다. 약간 채칼로 이런 식으로 가시 있는 부분을 잘라주면 조금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잘라지면, 자, 얘를 절반 자릅니다. 절반. 자, 절반 가운데를 쭉 잘라줍니다. 자, 절반 자르고 나면, 자, 요 가운데 씨 있지요? 자, 오이 향 같은 걸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싫어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계량 스푼, 티스푼 쪽으로, 약한 쪽으로 씨를 막 이렇게 철저하게 다 제거한다기보다는 그냥 향이 너무 진한 것 전 싫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좀 잘라가지고, 뭐한다? 파내준다. 그리고 도마 위에서 손질할게요. 도마 위에서 손질하는 거는 굳이 또 시간이 많이 들고 여러분들 지루할 수 있으니까 제가 짝 식재료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한번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이는 오늘은 이렇게 씨를 파내는 손질까지 하고, 껍질은 적정량 까내기, 그리고 우리가 한 입 사이즈, 오이 소박이보다 좀 짧은 사이즈로 잘라가지고 좀 무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어 숙회 무침 할 거니까 그때 오이랑 식초에 살짝 묻혀가지고 먹습니다. 그걸 위해서 오이 손질까지 이렇게 기본적인 전체를 보여드렸고요. 이따가 썰기한 식재료들을 한꺼번에 쭉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오이 받고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이 영상은 잠깐 멈추겠습니다. 자, 오이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 껍질을 깎았고, 자, 씨를 팠습니다. 씨는 이렇게 티스푼으로 팠고요. 살짝 이제 좀 아삭아삭한 느낌이 날 수 있겠죠? 이 상황에서 살짝 절여줍니다. 뭐에? 붉은 소금으로 해서 밑에 약간 물 거름하는 바탕이 있으니까 여기서 뒤적뒤적 해놓고, 그럼 이따가 오이가 살짝 말랑말랑하게 절여지겠죠? 수분은 빠지고, 그러면 이제 얘를 그때 요리에 활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음식에 쓸 기본적인 식재료들을 손질을 다 해놨는데 얘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오이는 아까 이제 소금에 재워놨고, 그리고 나서 살짝, 만약에 너무 짜면 물에 한번 헹구려고 그랬는데 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써는 것만 한 입 사이즈로 썰어줬습니다. 약간 문어랑 비슷하게. 그리고 문어도 이제 요 한 입 사이즈로 썰어줄게요. 이걸로 뭐 한다? 문어 오이 초무침을 합니다. 문어 오이 초무침. 자, 한 입 정도 사이즈로 자르고요. 자,
자, 이제 오이는 잘 절여졌고, 자, 문어는 잘 익어서 한 눈에 한 입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잘 잘렸습니다. 그럼 여기 양념은 뭐뭐 넣냐면 볼게요. 자, 마늘 한 숟가락, 식초, 식초, 그리고 참기름, 자, 비율은요, 식초 1이면 한 기름 1.5, 그리고 마늘. 그 애초에 약간 뭐죠? 문어랑 오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나 맛이 있으니까 이 상태로 하고, 이 상태로 이제 버무려 주고,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깨소금 그리고 고추 좀 올린 다음에 플레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무침은 잘 됐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살짝 싱거워서 식초 좀 더 넣습니다. 그리고 마늘 한 번 더 해서, 지금 문어 한 마리를 묻혔으니까 좀 양이 되잖아. 그리고 오이는 몇 개? 총 3개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지금 양념을 넣으니 사과 식초 한 3 테이블스푼, 3 테이블스푼, 그리고 다진 마늘은 2, 그리고 참기름도 아까 하나 하고 1.5 넣었는데 조금만 더 넣을게요. 약간 이따가 깨를 넣어가지고 좀 더 고소함이 더해질 거지만, 그래도 지금도 조금 식초랑 기름이 섞인다는 것 자체가 오묘한 맛이거든. 드레싱이라는 게 원래 식초, 산미와 기름 맛이 은근하게 섞이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쳐놓겠습니다. 자, 그럼 요즘에 이거 플레이팅을 하는 걸로 해서 일단 오징어, 문어, 초무침은 이렇게 완성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오징어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오이, 문어, 초무침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있다면 고명으로 빨간 홍고추 어슷썰기를 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참깨 정도 살짝 깨소금처럼 으깨듯이 싹 해서 올리면 완성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문어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전 목장이었고 예전에 해놨던, 자, 요 문어가 이렇게 손질이 되잖아요. 근데 데치기만 기본적으로 하면 오징어가 몸이 위아래로 이렇게 위아래로 싹 휘어지면서 구우면 휘어지는 것처럼 이 문어 다리도 이렇게 위쪽으로 싹 모아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되고요. 이 질감이 아까 썰기나 이런 거 할 때도 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진 통해서도 약간 정말 데치는 정도, 정말 신선한 문어라면 살짝 데쳐서 우리가 먹기 씹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약간 탱글한 느낌이 좀 사진에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적절한 데치기. 아까 데치는 시간 정도는 이런 모양을 이제 문어 다리가 갖추고, 요 가운데 부분은 아무래도 좀 뭉치가 모여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살짝 익을 정도의 조금만 더 시간만 들이면 바로 빼는 걸 추천 혹은 권유 드립니다. 이 정도면 이제 오이, 문어, 초무침은 아주 쉽게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